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지난번에 휴가 쓰는데 눈치 주는 상사에 대한 대처법,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은 그 2탄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팁을 담았으니 휴가 쓰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차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지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 조사 자료이긴 한데 보통 연평균 17일의 휴가를 받는데요, 그 휴가 중에서 실제 사용일수는 11.6일밖에 안 된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휴가 결제 올릴 때마다 너 무슨 일이냐, 너 휴가 자주 간다, 일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눈치를 팍팍 주면 야, 이거 연차 쓰는 건 웬만한 사람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아요. 그럼 우리 낙담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왜 이렇게 휴가 하나 내는 것도 힘든지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좀 눈치 문화라고는 할까? 가령 연차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사가 야, 너 다른 팀원도 바쁜데 꼭 지금 가야겠니? 다음에 좀 미뤘다가 뭐 이렇게 압박하거나, 동료들이 아휴, 제 휴가 가면 내가 또 일 많아지겠네, 이렇게 은근히 불편한 기류를 만들곤 하거든요. 특히 어떤 회사에선 휴가 쓰는 사람 이름 옆에 빨간 글씨로 결근이라고 표시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회사의 팀장은 회의 중에 이번 주 결근자 누구누구 이렇게 언급하면서 걔네들은 개념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언행이 만드는 분위기는 휴가를 마치 뭐 죄 짓는 것,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차는 내 월급 안에 포함된 권리입니다. 자, 그럼 왜 상사들은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걸까요? 그걸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조직 관리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서입니다. 납기나 매출 등 달성해야 할 성과가 빡빡하니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미래의 고민을 땡겨오는 겁니다. 매출이 꼬라지면 일이라도 성실해야지, 이 말 듣기 싫어서 휴가 요청하는 직원에게 책임을 은근히 밀어버리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직원들을 철저히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상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직원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안 보이면 좀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어, 야, 네가 없으면 우리 팀이 돌아가겠어? 야, 네 없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니? 이런 말을 하면서 휴가 가는 것을 불안하게 말하거나 업무 분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사 그분도 휴가를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부하 직원 휴가를 못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나도 못 쉬는데 네가 쉬어? 이런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몇 년간 연차를 다 못 쓰고 회사에 희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상사는 그런 기준을 직원들에게도 적용하고 넌지시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압박 속에서, 그리고 눈치 주는 상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준비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연차를 쓰겠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 계획을 먼저 딱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저 15일부터 이틀 연차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그 전에 요렇게 저렇게 해서 완료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홍길동님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할 말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없는 동안 회사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미리미리 생각해서 대처 방안을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어 혹시 휴가 중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이 부분은 장길사님께서 담당하시기로 이미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사를 설득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불안해하는 상사에게 준비된 대안을 딱 내밀면 그게 약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당한 마음 갖기,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두기입니다. 휴가는 내 권리라는 마인드를 꽉 가지십시오. 상사가 눈치를 줬다고 해서 자기 휴가 계획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상사가 너 없는 동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압박할 때, 네, 다 마쳤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대로 준비 끝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상사가 만에 하나 너 결국 사고라도 나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불필요한 걱정을 늘어놓는다. 문제 생길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생기면 제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미 얘기되었고요. 제가 복귀 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딱 그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사의 반응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약간의 거리 두어버리세요. 예를 들어 상사의 그런 휴가에 대한 잔소리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수용하지 마세요. 업무적인 소통의 일부라고 그냥 생각해버리시고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 상사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끝.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차를 내기 전 동료들과 미리 조율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꼭 하십시오. 동료가 느낄 때 이 사람이 없더라도 일러준 대로만 하면 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그리고 꼼꼼하게 업무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사가 눈치를 주더라도 동료들은 지지해 줍니다. 또 동료의 부재로 내가 일을 좀 더 맡게 된다고 해서 제발 불평불만 좀 하지 마십시오. 제 없다면 내 일이 많아지겠네, 하지 마세요. 이건 일종의 팀킬입니다. 불평하는 본인은 연차 안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품앗이 한다는 생각으로 동료의 휴가를 잘 갔다 와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차 내는 사람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분명하게 동료의 백업이 있고 동료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연차 내기 전에, 그리고 결제가 나면 꼭 상황에 대해서 동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업무 처리에 대한 부탁을 공손히 하십시오. 휴가 결제 났다고 동료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확 떠나버리는 몰지각한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남아있는 사람은 갑자기 자기 일도 아닌데 폭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그리고 휴가 다녀오면 백업해준 동료에게 최소한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내미는 그런 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백업해주면 눈치 안 받고 서로 연차 낼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팀워크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삶에는 일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쓰는 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잘 쉬어야 에너지를 잘 충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상사의 눈치가 두렵다고 내 권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권리를 지킬 때 다른 사람도 그 권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휴가는 당당하게, 일은 깔끔하게, 완벽히. 꼭 기억하시고요. 좋은 휴가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